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롯데그룹이 현재 부동산과 가용예금만 7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그룹 전체의 부동산 가치는 지난달 평가 기준으로 56조 원, 즉시 활용 가능한 기용예금도 15조 4천억 원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인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중순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6%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도체와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호조세도 계속됐는데 정부는 월 말까지 수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면서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것과 달리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높은 부채 문제 등으로 어두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IMF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중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의 경제에도 적시노각해졌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 조건을 계좌에 사전 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됩니다. (10배) 상승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 한 방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가장 먼저 이 지난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엔비디아 소식까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 우크라 전쟁의 격화와 더불어서 타겟의 실적 쇼크까지 겹치면서 좀 경기 우려가 촉발이 됐었죠. 이 때문에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긴장감도 많이 고조가 됐었는데요. 이날 이 장마감 이후에 드디어 AI의 총화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요. 이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까지 모두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이 시장의 기대감이 역시나 좀 과도했던 탓이죠. 이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2.5%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정확히는요, 이 4분기의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그 상회폭이 기대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점, 또 분기별로 매출 성장률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실망 요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는 블랙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고 또 연내 출하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좀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오늘 우크라 관련주들 다시 한번 고개 들고 있죠.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또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인 받고 있고요. 가상화폐도 불뿜고 있죠. 밤사이 강력한 뉴스가 3가지나 나왔는데요. 먼저 간밤 비트코인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95,000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트럼프 당선인의 전권 인수팀이 백악관에 가상화폐 전담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이 SEC 수장의 암호화폐 전문가 구디 디엔이 고려가 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면서 이전 정권에서는 이 SEC가 가상화폐 발목을 붙잡는 그런 대항마 기능을 했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참 많은 기대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0.14% 강보합권에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요. 2,48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이 외국인과 더불어서 개인이 나란히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외국인 현재 9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기관은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0.36%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680선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 현재 6거래일째 600대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오늘로써 7거래일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나란히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요. 지금 이 시각 외국인은 여전히 거센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다행히 저희가 살펴를 봤는데 그렇게까지 우려하던 급락 상황은 일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폭도 다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분명히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 있는 반면에 또 급락하는 종목 있기 마련이죠.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샵 0082번 현재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 여러분의 텐베거 메이커 정말 아침부터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고 바쁘게 달려오신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좀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실적이 다들 예상치를 넘어섰다고는 하지만요. 솔직히 저도 좀 그 예상치를 넘어선 폭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또 컨퍼런스 콜에서의 내용이 그렇게 막 참신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뭐 3분기, 2분기 뭐 실적 발표에 대해서 별다른 크게 변동 사항은 그냥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예상치에 그냥 부합했었던 좋은 모습이었고요. 뭐 다만 이제 블랙엘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4분기부터 내년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뭐 큰 이슈는 없었다. 그냥 크게 걱정 없었던 상황이었고, 뭐 시간으로 좀 급락이 나온 듯 했지만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왔었고요. 사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조금 컸었지만 다시 다 되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그냥 하루가 쉬어갔었던 그런 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좀 장 초반부터 빠르게 밀리면서 하락이 나왔지만은 결국 다시 돌려놓는 모습들. 네, 참 나스닥은 언제 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는 좀 많이 고민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오늘 뭐 종목들 움직임은 좀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나쁘진 않고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다는 점 눈에 좀 띕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관련해서 푸틴이 좀 얘기를 좀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좀 급락이 최근에 좀 나와주고 있고요. 저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산주들은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다,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잘 맞춰드린 것 같네요. 자, 시장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제가 상담 위주로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좀 많은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난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시장 속에서 아직까지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 대형주들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 0.36% 강보합권이고요. 또 SK하이닉스도 0.18%가량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또 시총 상위단이 오늘은 잔잔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특히 좀 어떤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오늘? 자, 오늘 보면요,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이러는데요.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상승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자, 하나씩 좀 봐드릴 건데 우선 2차 전지 에코프로 보시면 오늘 현재 6.7%대 급반등이 좀 나옵니다. 이 바닥 돌려 세우는 거 보니까 빠지는 건 제한적일 것 같다.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뭐 크지는 않지만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들도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빠르게 4거래일째 이번 주 내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조금 그간에 많이 소외받았었던 종목 위주로 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굉장히 이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이 방산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7%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도 8%대, 하나 시스템도 10%대.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일 거예요. 우선은 회사 매출이나 수주 모멘텀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적으로 성장은 나올 건데 다만 이제 푸틴의 발언의 문제인 거지. 러시아의 관계성 자체가 뭔가 조금
너무 급격하게 항상 그렇잖아요. 뭔 일이 크게 터질 것 같으면은 꼭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는 네, 뭔가 좀 협의를 본다거나 이슈가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하나 여러 우선은 라인상으로 61선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는 좀 상황인데 일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우크라 재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평화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산주들은 네, 기대감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매출과 수주 모멘텀, 매출은 계속 늘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슈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고요. 우선은 바닥은 좀 더 체크가 필요합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추세상으로 보면은 61선 자리 자체가 거의 바닥 인식되면서 반등을 주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오늘 급락이 나오는데요. 61선까지 내려오거나 최악인 경우도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매출은 좋지만 모멘텀 거리가 축소가 된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하나 시스템은 좀 너무 안 좋아요. 급등 이후에 급락이기 때문에 이러면 추세가 열려버리죠.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그림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자면은 정유주들의 움직임이 좀 가파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네. 상당히 급등이 많았었죠. 오늘도 좋은 모습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S51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IT주들 중심으로 해 좀 아쉽긴 하지만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그래도 반등 추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약간 쉬었지만은 그래도 어제 나름의 좀 뭔가 모습을 보였거든요. 바닥이 확인되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세의 전환을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바닥에서 좀 돌리는 종목이 뭐가 나올지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아마도 제 판단은 IT주 중심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확실하게 바닥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꼭 홀딩하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상담 위주입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이제 맞춰놓고 한시름을 덜어놓은 우리 시장입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 그리고 IT까지 좀 다시 이렇게 바닥을 확인했으니까요. 이후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마찬가지로 오늘은 상담으로 좀 꽉꽉 채워보는 상담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기에 앞서서 저희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호의 템베거 오늘은 상담 특집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상담 신청 바라고요. 가장 첫 번째 종목 지노맨 컴퍼니 들어와 있습니다. 4,270원 그리고 8%의 비중인데요. 지금 바로 주가 흐름 확인해 봐야겠죠.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현재 4.29% 강하게 상승 탄력 주고 있습니다. 2,920원 선, 어느덧 3,000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는 있는데요. 매수가가 참 걸리네요, 전문가님. 네, 매수가가 반등 나오는 시점 맞춰서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충분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가격입니다. 네, 매수가 뭐 막 가격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셨는데 다만 그 이후로 언제든지 모르겠지만 계속 좀 힘이 없네요. 좀 많이 아쉽네요. 움직임이 좀 나올 만도 했었던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타질 못하네요, 분위기를. 참, 이게 분위기를 좀 타면서 이렇게 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결국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전저점 자리도 쭉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버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보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특정 이슈가 좀 붙어주고 해줘야 되는데요. 글쎄요. 자, 그리고 뭐 이슈거리가 전환가액 조정이라 이게 45억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이슈가 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잠깐만요. 전환가액 조정가가 이게 언제 발행했었던 거냐? 잠깐만 살펴볼까요? 2024년 7월 건데 7월에 발행을 했던 건데 단가를 4,100원대까지 낮췄어요. 이게 아마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글쎄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3개월 돼서 바꾼 거거든요. 근데 단가를 지금 보면은 저 단가까지 이게 내년 7월 안으로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아니면 뭐 리피싱이 되던가 그런 포인트가 있지만 요즘에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리피싱이 상향도 된단 말이에요. 뭐 그 발행가 이상으로는 안 가요. 근데 발행가가 저 멀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근데 무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건가? 너무 단가가 떨어진 이상에서 보니까 무상증자 때문에 떨어졌네요. 무상증자 1대1이었나 보죠? 잠깐만요. 7월 달에 무상증자 있었네요. 1대1이었네. 그래서 그랬구나. 자, 오케이. 그렇다면 무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한번 돌려 세우는 구조를 봐야 되는데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조정 포인트가 애매한데. 뉴스거리도 뭐 이슈거리가 있긴 하지만 총 45억 발행해서 7월 달에 10월 달에 한번 바꾸고 이거 그 시청자님 그냥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데 일단 무중 때문에 이제 단가가 반으로 이제 쪼개졌어요. 자, 그리고 전환사채 가격은 이제 4,000원대가 됐고 이때 당시에 이제 평균가로 다시 한번 조정이 된 거긴 한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올 만한 이슈거리가 좀 생겨야 될 건데 당장은 크게 와닿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상으로나 뭐 시장의 이슈 바꿔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만 자, 실적만 열어서 이제 보여드리더라도 이게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아니에요. 지노믹 컴퍼니 실적은 저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 큰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슈를 받고 가더라도 사실 매수가 위로 가기는 갈 수 있겠지만 짧은 반등일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이게 이 정도는 택도 없어요. 일전에 나왔었던 이 거래량, 거래 대금으로 따져보자면 거래량으로 볼까요? 거래량으로 따져봤을 때 3천만 주인데 될까요? 뭔가 좀 대책이 안 서네요, 종목이. 죄송하게도. 그럼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최소한 3,500원대 근처 안착은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올지 이 하단 자리죠. 여기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해보시다가 신저가기 때문에 기다려보세요. 홀딩하시고 3,500원 정도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봐볼게요. 뭔가 한번 만들어낼 이슈를 꺼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기회가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거 3,500원대 회복도 못하면은 답이 없어요. 3,500원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래야 이거 다시 한번 올라갈지 여부가 체크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홀딩하겠습니다. 다음은 RNA 치료제로 유명한 올릭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2,400원 그리고 50%의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차트까지 바로 봐야겠죠. 현재 이 올릭스 주가 흐름입니다. 0.86% 2만 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차트를 보니까 이틀 전 악성 루머가 하나 돌았습니다. 기술 이전이 무산됐다는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올릭스는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또 시사를 한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게 참 주주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가 아닐까 이런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러게요. 참 요즘에 진짜 악재에 너무 민감한 시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악성 루머, 동요 말라, 특징주, 올릭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시원하게 좀 빠졌었다가 좀 올라오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이에요.
거의 하한가 17%까지 빠졌다가 이제 다시 반등이네요. 자, 추세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저점 라인까지 터치한 다음에 올려치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죠. 추세 라인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돌려 세웠어요. 그래서 악성 루머가 나와도 끝바닥까지 근접했던 거고요.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움직입니다. 쉽사리 여기서 무너질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라 보고요. 매수가 위로 움직임 나올 거예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라인까지 보시죠. 25,000원 정도까지 보셔야 됩니다. 라인이 또 얼추 많네요. 여기에서 25,000원 넘어가는 거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은 홀딩 하셔야 되고요. 25,000원을 자연스럽게 넣으면서 탄력적으로 좀 거래가 붙어버리면 이 종목은 다시 3만 원대 한번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위로 가는 그림이 나오니까 우선은 25,000원까지는 홀딩해보고 그다음 거래량과 상황 판단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00원 가서 약간 횡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선 홀딩해보자. 절대 팔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최소한 그래도 수익을 조금 보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비중이 너무 크셨긴 해서 걱정스러우시겠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호텔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54,500원 그리고 17%의 비중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호텔신라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0.6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39,400원 선에 거래 중이긴 한데요. 워낙 또 매수가가 단지 있으시다 보니까 언제까지 좀 기다려야 할지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언제까지로 좀 보실까요? 네, 주가 회복이 1도 안 되는 현재 회사죠. 코로나 때부터 더 아래에 있기도 하고 2017년대 바닥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정말 최악입니다. 매수가는 이제 54,500원. 일전에 우리가 알았었던 그 호텔신라, 신라호텔의 그 흐름, 호텔신라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 뭐 이런 관광객, 그거에 대한 그 모멘텀 거리가 아무리 때려박아 나와도 먹히지가 않아요. 안 먹힙니다. 그냥 모든 국민의 관심이 없어진 시기랄까? 진짜 본격적인 다시 한 번의 성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은 오롯이 실적에 엄청난 폭증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우선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더라도 1,000억 원대 이상은 찍어줘야 되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기대해 볼까요? 근데 그것도 약간 애매합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자체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래저래 조금 많이 힘들어요, 사실. 뭐 자영업자들도 요즘에 폐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역대 최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도 보건데 이용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중국도 사실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분도 애매하고 일본도 조금은 뭐 들어오긴 하지만 애매한 상황들. 그래서 실적이 예전의 그런 상황처럼 복귀될 가능성은 낮다. 주가가 지금 완전 다 이탈한 상황이라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호텔신라는 적당한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나마 반등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여기 라인일 겁니다. 45,000원 라인. 네, 여기 라인까지는 그래도 일시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크게 따라붙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별로 안 들어와요. 매도가 많아요. 근데 수급이 좀 붙으면서 올려치면서 가격적으로 여기 말씀드렸었던 45,000원까지 회복이 나오면 그때 한번 추세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45,000원대 회복이 급선무다. 그래서 우선 그때까지 홀딩 하시고요. 근데 올라갈 일보단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는 거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좀 아쉽게도 호텔신라는 긍정적으로 보시기엔 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고 잘 투자에 판단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애경케미칼 만나보겠습니다. 9,387원 그리고 15%의 비중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애경케미칼 주가 흐름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이 애경케미칼입니다. 0.12%가량 오늘도 밀려서게 되면서 8,660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주가 차트를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서 PBR을 보니까요. 0.57배가 나오네요. 이 낙폭이 좀 과대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언제쯤 좀 반등해 줄까요? 네, 9,380원이시고 거의 쌍바닥 보고 이제 대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추세 자리 저도 이게 딱 돌려 세우는 그림이 있으니까
잘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신 건 맞네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또 밀려 내려간 거지 사실 지난주에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빠졌었던 건데 회복은 나올 겁니다. 이제 매수가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고요. 반등을 좀 주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나오려나 한 10,000원대 이상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한 10에서 20%나 15% 사이 정도만 봐주세요. 조금 탄력적으로 튀면은 11,000원대 정도 이상도 볼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우선은 이게 10,000원의 회복부터가 나와줘야 될 겁니다. 최소한 그리고 이 전저점을 다시 한번 도달하는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8월 달 저점 자체가 회복이 나와줘야 다음 라인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종목도 조금은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려 주셔야 되고 한 9,500원대 올라온다 넘어간다 싶으면 그때 한번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가 좀 더 좋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2,500원에 10%의 비중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성 첨단 소재, 현재 0.2% 강보 합권에서 흐르고 있고요. 1,473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틀 전에 이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크게 들썩였었죠. 이 트럼프가 친마리화나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서 이슈가 급등을 해줬는데요. 전문가님 생각보다 이 모멘텀이 길게 가지를 못했네요. 네, 우선은 그 대통령 선거 전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가 될지 모른다.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가상화폐나 뭐 우크라 재건 쪽은 막 급등이 나왔었지만 이쪽은 완전 이제 폭삭 무너져 내렸어요. 자, 매수가는 보니까 2,500원이세요. 너무 높네요. 어머, 너무 높네요. 아이고.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8월쯤이신 것 같아요. 8월 따라 들어가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 보시면 바로 전고점 자리 이렇게 여기 형성되어 있는데 방송 안 보신 분이신가요? 매수 딱 하려고 하는데 전고점 저렇게 있다 하면은 저는 이 종목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응 못 한다니까요. 대응을 못 해요. 제가 이 상담을 매일같이 해도 이런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매수 하시다가 이렇게 살려고 딱 보는데 전고점이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다. 그럼 제발 사지 마시라니까. 저 이게 되게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근데 맨날 나온다니까 이게요. 사지 마시라고 해도 나오고 해도 나오고.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바닥에서 이제. 저기까지 돌려 채울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마리아나 이슈가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가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마리아나에서 그래 해줄게 그런다고 한들 대선 전에 이슈만큼 강할까요? 정책 이슈로 가는 것만큼. 그렇지 않잖아요. 일시적인 되돌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단가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당장에 있어서는. 여기서 여기가 짧아 보이지만 여기가 거의 2년이에요. 2년. 혹시라도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은 2년 뒤가 될까? 그건 모르겠지만 우선 이 종목의 등락의 흐름은 이 정도의 기간을 둔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제 답이 없네. 이게 일시적으로 반등 나왔었지만 지금부터는 뭐예요? 항상 종목이 뚫고 올라갈 때는 떨어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몇 배의 돈이 들어가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치고 갈 때는 진짜 많은 돈이 들어가요. 떨어질 때는요. 적은 돈으로도 사람의 심리 때문에 던져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라인 올라갈 때 이거 우선 1차적으로 회복이 필요한데 최소한 이거 1,800원대 정도나 2,000원 정도 자리가 좀 나오는 게 보여야 그다음에 요 상승에 따른 기대를 가져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당장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만만치는 않아요. 거래가 이것도 좀 붙어가지고 그랬던 거지만 붙다 말아가지고 떨어져 버렸고 최소한 매수가까지 가기 위한 거래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이날 거래가 얼마나 된 거예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다고? 와, 이거 맞아요? 이날 거래량이 9,500만 주네요. 여기가 이제 9,500만 주 거래량이거든요.
이거 뭐 9천만 정도 거저 되겠지. 그럼 이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저거 정도 최소 나오거나 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뚫고 가려면은 야금야금 가려면은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가려면은 이거 나와줘야 되는데. 그 1억 주 나올 수 있을까? 불가능. 현실적으로 오성첨단 소재 가지고 당장에 있어서는 네, 회복은 안 된다. 다른 종목이 혹시 계시다면 그걸로 수익 보시면서 계속 손실을 덜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말씀만 드려 죄송스러운데요. 네, 현 상황이 그렇고요. 혹시라도 반등 나오면은 2,000원대 회복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지금은 우선은 상승보다는 하락도 제한적이고요. 그냥 오른쪽으로 지질 거예요.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쳤다 내렸다 이런 식의 반복일 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려 보셔야 되고 다른 종목을 가지고 이 오성의 손실 부분을 만회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바이오로직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콜레라 백신 관련주죠. 17,000원에 100%의 비중, 100% 비중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고점 라인에서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 단가가 좀 상당히 아쉬운데요. 현재 61선 부근까지 좀 내려왔는데 전문가님 이제 좀 기술적 반등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자, 제가요 차트를 매번 설명을 좀 드리지만 자 매수가 봐보세요. 매수가가 자 보세요. 17,000원이세요. 여기 라인 그어볼게요. 대충 그는 거면 대충 딱 긋고 보면은 주봉으로 보는 게 낫겠다. 주봉으로 볼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주봉에서 라인 잡아볼게요. 왜 이거 지금 제가 라인을 왜 잡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매수가 라인입니다. 여기가 17,000원 그어졌어요. 자 보시면 뭐가 눈에 좀 들어오셔야 되는데 항상 설명드리지만 매수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약간 횡보가 있는 이런 자리들 근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 찍고 돌렸었던 자리에 요 자리 있죠. 여기 나름의 이 박스의 바닥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저항 자리가 된다고요. 몇십 번을 얘기해야 100번을 1000번을 귀에다가 제가 귀 열고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가 들으실 거예요. 이런 자리가 딱 오면은 우선은 뭐예요? 저항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거에 대한 그 불안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못 올라갈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일시적으로 일봉상으로 보고 대응하시면은 과거치를 안 보면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와 더 갈 것 같지. 이거 뒤에 쳤다 안 본 거예요? 야, 이 장난 아니다. 더 가는 거 아니냐 이거. 뒤에는 아직 안 본 거예요. 근데 이 라인 자체가 저기 보시면 피본 라인 떨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3일 쭉쭉 넘어가면은 깨져버린다고요. 이게 못 넘어간다니까 꼬리 자체가. 끝 가려다가 못 가버리는 거예요. 이 과거치 데이터야 우리가 이걸 피할 수가 없거든.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얼마나 수두룩빽빽해. 그 저기 저항 자리부터가 새로 그때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이제 오면 팔아야지가 시작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 부딪혀요. 그럼 저기 자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래가 붙어줘야 되잖아요. 거래가 이 과거치 데이터에서 저 많은 거래 대금이 여기가 비교가 되냐고. 쉽지 않은 거지. 그럼 저걸 다시 넘어가기 위한 조건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유바이오로직스가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냐는 거지. 뭐 콜레라, 백신 뭐 이런 거 등등등 쉽지 않죠. 자 뭔가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올릴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딱히 뭐가 안 보여요. 실적이 있네요. 실적은 기가 막히네요. 회사가 엄청 좋으네요. 회사가 드디어 이익이 엄청나게 나기 시작하네요. 요거는 조금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좀 기대감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하나 잡았고 대응해 보죠. 우리는 항상 그렇지만 뭔가 모멘텀 거리와 기대감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자, 주봉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주봉 차트의 하단 라인만 연결했습니다. 평행하게 라인 하나 만들어 상단 만들었고요. 이렇게 꼬다리 자리가 연결이 좀 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가네요. 주가 흐름이. 그래서 여기는 뭐다? 상당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 고점.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자, 최악인 경우로 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얘는 11,000원대 정도까지는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바로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그건 모릅니다. 상황 따라 다르니까.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갈지 이러다가 갈지 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갈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바닥에 대한 인식은 요 11,000원대가 주로 많이 나올 겁니다. 터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유하고 계셨다가 비중이 100%시네요. 이거 참 답이 없네. 그래서 우선은 뭐 가능하시면은 11,000원대 오더라도 참으셔야 되고 여기서 단가를 더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뭔가 회사에서 모멘텀 볼이 갑자기 나왔어. 기다려보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결국 실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으로 변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레벨업할 수는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대신에.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이 구간 자체가요. 여기서 여기가 다시 올라올 때 얼마가 될지 몰라요.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저는 내년 안으로는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답답하시더라도 100%니까 100%에 답게 말씀드리면 버티십시오. 믿고 베팅하셨잖아요. 버텨내시고 인고의 생활 기다리시면은 시간 기다리시면 다시 올 겁니다. 아시겠죠? 네, 힘내시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각 계속해서 상담 창구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 정오의 템베거 오늘 상담 특집 알차게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직랜드 들어와 있는데요. 41,000원에 80%. 2주 이번에도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시죠. 에이직랜드입니다. 현재 2.16%가량 오늘 IR이 있긴 한데요. 주가에는 다소 좀 흐름에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모습 관측이 되네요. 27,0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지난 9월 전저점이 좀 깨지려는 흐름이 좀 다소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SOS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에이직랜드 참 좋은 회사인데 이게 이제 딱 상장했을 때 가격 근처에 계속 좀 머무르네요. 최근에. 가려다가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가려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라인이 보이죠. 그 매수하셨던 가격 41,000원짜리가 여기 라인이잖아요. 항상 불변해요. 차트는 특히나 이 전 저점 자리들은요. 여기가 전 저점 자리잖아요. 여기가. 현재 이 라인이 여기가 4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매수를 하시려고 할 때 요 라인에 있는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국내 증시가 사실 전체적인 국내 증시 상황을 보자면 좋다는 기대감보다는 안 좋다는 기대감이 더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요. 악재에 진짜 훨씬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시대적인 그런 흐름도 있는데 우리 경기 상황이나 경제 분위기나 주변의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모든 상황들이 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더더욱 올려칠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분위기가. 주식은 심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41,000원짜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거야. 바로. 그리고 다시 이제 바닥 끝자락까지 왔어.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브레이크가 또 걸려요. 반등이 또 나오겠지. 그 반등이 나오면 또 어디까지가? 41,000원짜리를 돌파하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비중이 80% 골치 아픕니다. 이거 다시 올긴 할 건데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 싶으면 비중 낮춰줘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선수들도요. 한 종목당 30% 이상 절대 안 가져갑니다. 대부분 다 현금입니다. 홀딩 하시고 올라오면은 그때 비중 낮추세요. 아셨죠? 그래도 회사 괜찮으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올라올 겁니다. 홀딩 하세요. 다음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20원, 또 2%의 비중. 다행히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으신데요. 현재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봐야겠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현재 0.1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1,64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마찬가지로 연중 최저점 라인에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좀 2차 전지들 중에서 특히나 소외된 종목인데요. 반등 언제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상승 추세 자리에서 바닥에서 돌리면서 가기 위한 조건들이 나왔었는데 매수하신 자리도 뭐 여기쯤 자리시거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실까 모르겠는데 분위기는 이렇게 흐름은 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약간 간당간당하게 뭐냐면 아직 바로 이 전에 저점 자체는 깨지는 않았어요. 가히 간당간당해요. 근데 이제 조건 엘리엇 파동이라는 조건 자체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1파, 2파 이렇게 3파로 갈 때 여기 자리 자체가 이 전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은 안 돼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이론 자체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파동 2, 3, 4, 5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번에 돌리면은 세게 가긴 해요. 근데 아직은 약간 고민스러워. 근데 현재 분위기상 나쁘진 않아요. 바닥은 다 확인되고 가고 있으니까 업황 자체가. 그러면 좀 돌릴 것도 같단 말이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좀 잡히고 있어. 근데 매수가는 좀 높긴 해요. 매수가. 근데 비중이 2%세요? 상담을 하셨네요. 네. 금액이 엄청 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저는 이 종목은 현 시점부터는 사실 냉정하게 판단한다면은 떨어질 때마다는 비중 늘리시는 게 맞습니다. 늘리셔야 되고요. 5% 정도까지만 늘리셔도 14,000원대는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돌릴 때 이 저점 자리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요. 네.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은 5%까지만 늘려보시고 돌려 세우는 거 보고 14,000원 위로 온다. 그러면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잡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옥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8,270원 그리고 10%의 비중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해야겠죠. 현재 서울 옥션 2.6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6,990원, 약 7,000원 선을 향해서 어느새 진격을 하고 있는 서울 옥션인데요. 문제는 이 3분기 누적 낙찰 총액, 약 3분기 실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좀 좋게 나온 거에 비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연중 최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실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못 따라주네요. 종목을 전체 이제 주봉으로 보고서 한번 라인을 타자면 한 번에 큰 추세를 그려내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거의 이제 끝자락 자리까지는 많이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보시면 근데 여기서 바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더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러다가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갈 건데 이게 제가 크게 펼쳐놔서 그렇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네. 이게 여기 한 칸 여기 1년짜리 이게 1년씩이에요. 이게 1년씩인데 반등은 나오면 이거 10,000원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움직임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려 세울 거예요. 근데 약간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이 큰 차트의 흐름에서는 조금 제한적이지만 단기 패턴상으로는 큰 수익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스트레스가 좀 커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저점 자리를 가능한 한 이탈 안 하면 좋겠지만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가는데 천천히 간다. 그리고 가더라도 지금 뭐가 걸리냐면 이렇게 펼쳐보면요. 매수하셨던 자리가 앞으로는 좀 걸림돌이 돼요. 계속 꼭지 맞고 떨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다시 올 겁니다. 매수 자리가. 다시 올 건데 그때는 뭐다? 네, 그냥 빠져나오세요. 이걸로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래 가져가면 수익 보실 수 있는데 조금 많이 답답하실 거야. 기간적인 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서울옥션은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돌려세우면서 매수가가 온다면 정리하셔서 심신의 스트레스상 좀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루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새내기주 오늘 들어와 줬네요. 지난달 21일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13,400원 그리고 10% 비중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 현재 루미르 주가 흐름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2.5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49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루미르. 계속해서 이 IPO 순환시대라고 할 만큼 새내기주들의 역할이 좀 부진한 요즘 시장인데요. 전문가님, 루미르도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 위성 스페이스 X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요. 새내기주들이 이제 한번 좀 크게 하락이 나오면 반등은 주는데 다시 또 이렇게 빠져요. 이런 케이스가 요즘 좀 많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상장했었던 종목은 아주 진짜 큰 그림이 나오면서 많이 갔었잖아요. 위치 같은 경우가.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요즘 새내기주들은 좀 연속성 자체가 나오긴 하지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루미르는 그 기간이 한바탕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꺾여 내려가는 그림에서
좀 차트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실 아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의미는 그냥 심리적인 느낌이 강해요. 이걸 뭐 분봉상 쪼개가지고 차트 분석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단가 자체는 우선은 보니까 13,000원대시거든요. 뭐 반등 나오려고 할 때 이제 대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깨고 내려간 모습이고 지금은 거래량 자체도 붙지 않는 모습이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게 또 분위기가 한 번 더 붙으면 또 시원하게 올라간단 말이야. 얘들은 또. 이제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매수가까지 가는 모습으로 거래가 붙어서 간다 치면은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상한가를 가도 잠깐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구조상으로 보면 12,000원대 회복은 나와줘야 돼요. 어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12,000원대 회복 나와야지만 다시 14,000원대 근처 자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냉정한 흐름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여기 자리가 손절 자리입니다. 10,000원 이탈 자리가 여기 장대 양봉 자리 하나 있었죠. 여기 꼭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는 손절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봉상으로 종가 기준 이탈이 나올 때. 그래서 보통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뭐 내일이나 다음 주에 그런 상황이 보시면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등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화투자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4,770원 그리고 9%의 비중,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한화투자증권입니다. 2.29%가량 올라서고 있는 3,795선인데요. 이 날이면 날마다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상화폐지만 매수가가 좀 많이 높으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4,700원이신데요. 일전에 한번 상담해드렸었던 건가? 아이고, 가다가 말았어요. 이슈가 살짝 불었다가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가의 실적이 뭐 나쁘진 않은데 기대감도 사실 없어요. 뭐 가상화폐, 뭐 비롯해 토큰, 뭐 STO 뭐 볼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바람이 좀 불더라도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좀 보이거든요. 혹시라도 수급이 붙어서 거래가 급등이 나와서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정리하시는 건 필요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차트 전체 한번 펼쳐볼게요. 자, 크게 펼쳐보자면 여기 자리가 나름의 이렇게 힘들게 싸웠던 자리들이 많이 보이네요. 5,000원 좀 바로 아랫자리가. 근데 그 자리까지는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런 자리가. 그래서 바닥에서 한 번 더 튈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5,000원 정도 기다리시면 다시 올 거예요. 다시 올 거니까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매수가 위로 좀 올라온다 싶으시면 우선 정리하시고 상황을 좀 보고 대응하자고요. 더 갈 수도 있겠죠. 그거에 배합하실 필요 없어요. 주식은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하셔야지 돼요. 수익이 적더라도.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니까요. 우선 홀딩 하셨다가 지켜보고 매수가 근처 오면은 우선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어떤 내용 있었는지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죠. 다우만이 좀 5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또 이 러우 전쟁 확산 우려에 국내 증시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 4분기 실적 가이던스에서 실망감이 다소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약 2.4%가량 하락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